근데 또 어제 또 신림동에서 또 좀 가슴을 덜컥하게 하는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. 여성들을 죽이겠다 이런 일종의 테러를 예고해서 해당 남성이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서 변호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? 네,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네.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다.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실상 뭐 살인을 예고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자신이 뭐 흉기를 주문한 내역 같은 것도 이제 사진으로 올렸었는데 네네. 이 사람은 오늘 새벽 1시 44분에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. 지금 인천지구대에서 먼저 신고 내용 확인 후에 이제 서울경찰청이 이 남성을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새벽에 글을 올려서 내가 뭐 이러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했다가 또 어떤 뭐 범행 도구를 샀다라는 글까지 올렸다가 또 자수를 해서 또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. 이게 뭐 수사 시작 후에 글이 지워졌고 그 후에 자수를 한 거니까 이거 뭐 좀 뭐 불안감에 뭐 자수한 건가요? 심리가 뭔지. 네. 지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네.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를 추적을 하게 되면 네. 사실상 누구인지 다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. 금방 특정이 그렇죠. 되죠. 뭐 범인이 근거되는 거는 시간 문제와 관계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압박을 받아서 자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금방 체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. 참 왜 이런 글을 올렸을지 일단 그 동기가 궁금한데 그 좀 저희가 이제 경찰 측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조사 과정에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노의 대상이 누군지는 뭐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. 뭐 사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어야 됐는데 그러면 왜 이런 테러글을 올렸는지 또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아무튼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흉기를 구입하려고 결제까지 했다가 취소를 한 사실까지는 지금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일단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 테러글을 올린 데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뭐 어떤 의미로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일단은 본인의 진술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네.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커뮤니티에 글 올려지고 그다음에 그 글이 삭제되는 부분들 네.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통 커뮤니티에 이제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네. 좀 올리는 경우도 있고 네. 그래서 혹시 그런 관종이 아닌가 이렇게도 네.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제가 그 해당 테러글이 새벽에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글이 올라온 시각은 새벽이 아니고요. 자수를 한 시각이 네, 새벽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서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근데 이게 아마 그 신림동 사건이 분명히 영향을 준 건 맞을 건데요. 네. 이런 식으로 뭐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 봐 지금 우려되기도 하고 네. 또 인터넷상에서는 좀 말도 안 되게 이 피의자의 행동을 되게 뭐 찬양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유족들이 피해자 유족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더 추가적으로 주는 네. 그런 방식의 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자들에 대한 그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에 대한 좀 근거 없는 그런 명예훼손성 발언 같은 것들도 사실 상당히 이제 커뮤니티에 인터넷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고요. 네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형사처벌을 떠나서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건의 그 조사 과정을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네. 피해자를 보호하고 좀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네. 이렇게 엉뚱하게 마치 자기가 뭔가 관심의 대상이 돼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네. 행동하는 일종의 아까 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종이죠. 한마디로 이런 관종들의 이런 행동, 추가적인 좀 그러니까 범죄 수준의 행동을 사실은 조금 더 자제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일들이 나오면은 좀 경찰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협박죄로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네. 실제 이 협박 여부를 떠나서 정말로 이 사람이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살인을 예비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네. 것들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네. 또 혹시 모르겠지만 이 조 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예, 예.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뭐 실행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글을 올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추가적인 형사처벌도
뭐 가능한 네, 부분이다.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이게 피해자가 특정하는 방식으로 게시글을 올린 건 아니라서 일단 그 법리적으로 될지 여부는 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사 과정에서 네. 이 사람의 그 범행 동기라든지 실제 무엇을 의도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이제 그 후에는 법리적으로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요.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리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잖아. 내가 뭐 한 거 아니잖아. 뭐 특정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뭐 형사처벌 대상이야라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사실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장난으로라도 혹은 정말 관심 끌려고라도 못 올리게 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자, 이게 신림동에서 뭐 연달아서 좀 이런 사건이라든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주민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. 네. 뭐 해당 지역 순찰이라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질까요? 네. 글쎄요, 이제 그 각 관할의 지역 이제 지구대나 파출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매 순찰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순찰을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아마 순찰하고 있을 것으로 네. 지금 판단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그 24일 날 오후 11시경에 네. 뭐 관악구 신림동 그 복림교 인근 골목에서 뭐 칼 든 사람이 있다는 이런 신고가 예, 있었어요. 예. 그런 소동이 일었었는데 이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인근 골목을 샅샅이 수색을 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네. 결론은 이게 허위 신고로 허위 신고요? 예. 예. 그렇게 밝혀져가지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지금 뭐 사실 작은 신고만 들어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. 경찰분들 너무 바쁘게 좀 움직이고 계실 텐데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.